부모님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따라쌤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39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설명과 함께 문제를 한 땀 한 땀 분석하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에 앞서 자격시험 형식과 합격 기준을 살짝 알아봅시다.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유형입니다. 긍정형 지문이고 시험 과목은 두 과목인데 이론 35문항과 실기 45문항으로 총 80문항이 출제됩니다. 시험 동안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는 1, 2교시를 나누지 않고 총 90분을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존 시험 방식은 이론 35문항은 40분, 실기 45문항은 50분으로 시간 제한이 있고 중간에 휴식 시간이 따로 주어집니다. OMR 카드 작성까지 작성할 시간을 남겨둬야 하므로 한 문제당 최대 50초 이내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험 합격 기준은 두 과목 각각 60점 이상입니다. 이론은 35문항 중에 21개 이상이고 실기는 45문항 중에 27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시험을 치고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인 경우는 한 3, 4개 정도가 헷갈린다 하시고 시험이 조금 어렵다 하실 때는 한 7, 8개 정도가 모호한 편입니다. 유황보사 국가고시 기출문제 풀이는 모든 공부를 마치고 시험 치기 전 현재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는 단계입니다. 바로 앞에 출제된 문제가 똑같이 다 나오진 않지만 계속 반복 출제되거나 매우 중요한 기본 문제들은 파악해보고 모르는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가기 위한 확인 절차입니다. 자, 정답만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빠르게 풀어보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박음질 풀이 상세 설명 영상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기출문제 중에 반복 유형이나 매매 중요한 문제는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이소. 39회 자격시험 오후 짝수형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이론 실기 총 80문항 중 사례형, 순서 나열형, 그림 문제까지 14개가 출제되었고 기존 기출 유형보다는 자주 안 나오던 지문이 더 나온 편이나 모호했던 문제가 한 3, 4개 정도 출제되면서 난이도는 기존에 비해 큰 차이 없이 무난한 편입니다. 지금부터 39회 유황보사 자격시험 오후 짝수형 필기실기 총 80문항 문제풀이 출발! 문제 1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확대가족이 증가한다. 2.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3.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입니다. 자, 1번 문제 출제 빈도를 보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개론에서 대상자 이해 요 단원에서 출제된 것이고 자, 이 단원은 평균 출제 빈도가 2개입니다. 문제 2번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첫째,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함. 둘째,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 보기 1. 의존성 증가. 2. 내향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우울증 경향의 증가. 5. 생에 대한 해고 경향의 증가. 정답은 5번 생에 대한 해고 경향의 증가
입니다. 자, 이번 문제 심리적 특성은 자, 우리 교재에 논연기의 특성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심리적 특성이 아주 다빈도로 출제되는 경향이니까 꼭 정리하십시오. 문제 3번.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사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보기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참여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정답은 4. 참여의 원칙입니다. 자, 3번 문제부터는 출제 빈도를 보시면 요양보호 개론에서 두 번째 제도 및 서비스 이 단원에서 출제되는 것이고 이 단원의 출제 빈도는 평균 5개에서 7개 정도 출제되니까 확인하십시오. 문제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 노인성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최근에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문제 5번.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보기 1. 단기보호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방문요양 5.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1번 단기보호입니다. 자, 5번 문제 장기요양급여 유형에 대한 문제도 최근 계속 반복되는 경향입니다. 문제 6번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보기 1. 옹호자 2. 촉진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자, 6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역할도 최근 반복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7번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보기 1. 행정복지센터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제 8번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첫째,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둘째,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보기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정서적 학대. 자, 8번 문제는 자, 출제 빈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양보호 개론에서 세 번째 인권과 지급윤리 단원에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단원의 출제 빈도는 평균 10개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확인하시고 그 중에서도 노인 학대 유형 이러한 문제는 매매 중요한 문제니까 꼭 짚고 넘어가십시오. 문제 9번.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법률기관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지원 2.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3. 정신건강복지센터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4. 의료기관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 5. 노인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정답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문제 10번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5.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자, 10번 문제도 최근에 반복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문제 11번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문제 12번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인해준다. 2.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3.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 4.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5. 할인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정답은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자, 12번 문제는 우리 인권과 직업윤리 아주 중요한 단원 중에서도 자, 직업윤리,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파트에서 지금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자, 이 파트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매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또 반복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보기 1.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5.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한다. 정답은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문제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어머니가 사용하신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주세요.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시설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2. 어머님께 여쭈어 볼게요. 3. 다른 어르신 기저귀를 써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4. 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교환할게요. 5.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 정답은
5번.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 문제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상품권을 건네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시설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동료와 나눠서 쓸게요. 3.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4. 이번에는 받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5. 이걸로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다 드릴게요. 정답은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문제 16번.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의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보기 1. 오십견 2. 골다공증 3. 테니스 엘보우 4. 수근관 증후군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4번. 수근관 증후군. 문제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2.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3.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4.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5.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정답은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문제 18번.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보기 1. 폐렴 2. 폐기종 3. 폐색전 4. 만성기관지염 5. 기관지 확장증. 정답은 1번 폐렴. 자, 18번 문제부터서는 출제 빈도를 보시면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자, 평균 출제 빈도가 한 14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1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또 단원이 노화의 변화와 질환, 이 단원에서도 호흡기계 이 파트에서 지금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19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빈번하게 재발한다. 2.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3.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4.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5.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 자, 19번 문제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매매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 20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최대 심박 출량 증가 2.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 말초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 증가 4.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5.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문제 21번.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저잔여 시기를 제공한다. 2.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3.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4.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어준다. 5.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정답은
3번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자, 21번 문제는 최근에 반복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22번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꼭 끼는 옷을 입게 한다. 2.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한다. 3.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4.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게 한다. 5.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앤다. 정답은 3번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자, 22번 문제도 최근 반복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문제 23번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난소 크기 감소 2. 성교시 통증 감소 3. 질의 길이 증가 4. 질벽의 두께 증가 5.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정답은 1번 난소 크기 감소. 문제 24번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왼쪽 팔의 소양증 2. 왼쪽 다리의 마비 3. 양쪽 손의 떨림 4. 오른쪽 팔의 감각 저하 5. 오른쪽 다리의 얼얼한 느낌. 정답은 2번 왼쪽 다리의 마비. 자, 24번 문제는 신경계 질환 중에 하나인 뇌졸중과 관련한 문제이고요. 자, 이 뇌졸중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25번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고막이 얇아진다. 2. 이관이 좁아진다. 3. 외이도가 습해진다. 4. 평형감각이 향상된다. 5.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정답은 2번 이관이 좁아진다. 문제 26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식은땀 2. 포만감 3. 소화불량 4. 체온 상승 5. 소변량 증가. 정답은 1번 식은땀. 자, 26번 문제는 질환 파트에서 내분비계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당뇨에 관련한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문제 27번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한다. 2.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3.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4.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5.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정답은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문제 28번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의식이 명료하다. 2. 주의력이 감소한다. 3. 회복이 불가능하다. 4. 수면 양상이 일정하다. 5.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정답은 2번 주의력이 감소한다. 자, 28번 문제는 심리정신계 질환 중에 하나인 선망에 관련한 문제이고 이 선망 관련한 문제는 계속 반복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문제 29번. 밤에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깨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2.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게 한다. 3. 밤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5. 지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자, 29번 문제는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파트에서 나온 문제고, 수면 돕기 방법 이 문제는 최근에 계속 반복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문제 30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보기 1. 대장의 운동성 증가. 2.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3.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 증가. 4.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5.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문제 31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2.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정답은 5번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31번 문제는 우리 예방접종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매매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 꼭 전체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32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 목적은 보기 1.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2.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3. 장기요양기관의 성과지표 개발.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자, 32번 문제부터서는 이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요양보호 강론에서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 단원에서의 문제가 지금 시작되는 것이고, 자, 이 단원은 출제 빈도가 2개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3.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정답은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자, 33번의 요양보호 기록과 관련한 문제는 또 최근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보기 1.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2.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3.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정답은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자, 34번 문제는 출제 단원이 요양보호 강론에서
임종요양보호에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단원도 출제 빈도는 평균 2개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34번 요 임종 적응 단계 관련한 유형은요. 매번 자주 나오는 매매 중요한 문제 유형이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2.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3.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4.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5.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정답은 4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어연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문제 36번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은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자, 36번 문제는 실기시험의 첫 문제입니다. 자, 항상 실기시험의 문제는 요양보호 강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신체활동 지원 단원에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출제 빈도는 평균 23개에서 25개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첫 단원인 식사영양관리에서 나온 문제들이고 출제 평균 한 2개 정도 기출이 된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사 돕기 방법의 내용들은 계속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제 37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한다. 2.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3.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 대상자의 가슴 위치로 식탁 상판의 높이를 조절한다. 5.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 식탁과 충분한 간격을 둔다. 정답은 3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자, 37번 문제도 식사 돕기 방법 계속 다빈도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문제 38번 경관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보기 1. 비위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 대상자가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4.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답은 4번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문제 39번 처방된 알약의 개수가 많은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물에 녹인 후 제공한다. 2. 알약을 쪼개서 제공한다. 3. 갈아서 가루로 제공한다. 4. 약에 꿀을 섞어서 제공한다. 5. 알약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게 한다. 정답은 5번 알약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게 한다. 자, 39번 문제는 신체활동 지원 단원 중에서도 퇴학돕기의 단원에서 지금 출제가 되는 것이고 자, 이 단원도 출제가 평균 3개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 40번. 계약을 투여한 직후에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보기 1. 너무 차가운 계약을 투여한 경우 2. 앉은 자세에서 계약을 투여한 경우 3. 계약 투여 전에 기지를 제거한 경우 4.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투여한 경우 5.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투여한 경우 정답은 1번 너무 차가운 계약을 투여한 경우. 문제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4.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5.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낮춘다. 정답은 5번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낮춘다. 자, 41번 문제는 신체활동 지원 큰 단원 중에서 배설 돕기 관련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출제 빈도는 5개 평균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자, 침상 배설과 관련한 문제도 지금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문제 42번.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 이동하기에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3.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자, 42번에 화장실 이용 돕기 방법도 최근에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4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나.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라.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보기 1. 가, 나, 다, 라. 2. 나, 다, 라, 가. 3. 나, 라, 가, 다. 4. 다, 가, 라, 나. 5. 라, 나, 가, 다. 정답은 2번 나, 다, 라, 가 입니다. 자, 43번에 이동변기 사용 관련한 문제도 최근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3.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 주머니를 교체한다. 정답은 3번.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자, 44번에 유치도뇨관 관련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매매 중요하니까 정리하십시오. 문제 45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 환기한다. 4.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5. 교환 전에 면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정답은 5번. 교환 전에 면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자, 45번에 기저귀 교환 관련한 문제도 매매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46번.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의치를 소독할 때에는 표백제에 담근다. 2. 의치를 흐르는 물로 닦은 후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3. 의치를 주방 세제로 씻은 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4.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5. 의치를 끼우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자, 46번의 문제는 단원이 신체활동 지원 중에서도 개인 위생 관련한 단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제 빈도가 5개 평균적으로 항상 기출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의치 관련한 내용도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세정제 사용 후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비누와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5.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정답은 5번.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문제 48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3. 욕조에 있는 시간은 3-40분 정도로 한다. 4. 통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 팔의 순서로 닦는다. 5.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자, 48번의 통목욕 관련한 문제도 계속 반복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문제 49번.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2.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4.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5.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정답은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자, 49번의 회음부 청결 관련 내용도 계속 반복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 A와 먼저 입히는 쪽 B로 옳은 것은 보기 1. 왼쪽, 왼쪽 2. 왼쪽, 오른쪽 3. 오른쪽, 왼쪽 4. 오른쪽, 오른쪽 5. 양쪽 동시에 오른쪽 정답은 3번 오른쪽 왼쪽. 자, 50번의 문제는
바지를 갈아입히는 순서를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제 경향을 보시면 옷 갈아입히기 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힌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 출제되니까 정리하십시오. 문제 51번. 누워있는 대상자를 앉혔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정심안을 먹인다. 2.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 3. 차가운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준다. 4. 옆으로 눕힌 후 등을 마사지해 준다. 5. 담요로 몸을 덮고 미지근한 물을 준다. 정답은 2번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 자, 51번 문제는 신체활동 지원 중에서도 체위 변경 및 이동 돕기 단원에서 지금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자, 이 단원에서도 출제가 평균 5개는 꼭 나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는 보기 1. 부종을 예방한다. 2. 낙상을 예방한다. 3. 목 통증을 예방한다. 4. 호흡부전을 예방한다. 5.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정답은 2번 낙상을 예방한다. 문제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 1번에서 5번까지 확인하십시오.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 침대에서 이렇게 앉히는 방법도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방법과 순서 모두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54번. 외상은 없으나 왼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양쪽 발목을 부목으로 고정하여 이송한다. 2.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왼쪽으로 넣어 이송한다. 3. 얼음이 담긴 양동이에 왼쪽 발을 넣은 채로 이송한다. 4. 대상자의 왼쪽 팔로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감싸게 하여 이송한다. 5. 대상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이송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이송한다. 문제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병행하게 놓는다. 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라.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마.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가, 마, 라, 다, 나. 문제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2.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 침대 바퀴에 볼트를 느슨하게 해놓는다. 4.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둔다. 정답은 4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입니다. 자, 56번부터서는 우리 신체활동 지원 단원 중에서도 자, 복지용구 파트에서 지금 출제가 된 것이고, 자, 이 단원의 출제 빈도는 한두 개씩 꼭 나옵니다. 문제 57번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흡인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흡인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2. 흡인병에 담긴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린다. 3. 고무로 된 카테터는 씻어서 햇볕에 말린다. 4. 카테터는 알코올로 30분 이상 끓여 소독한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자, 57번의 문제부터서는 우리 신체활동 지원 파트에서 감염성 질환 예방 이 파트에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출제 빈도가 한두 개씩은 꼭 언급이 됩니다. 자, 57번에 그 흡인 물품 관리 방법 요 내용도 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출제되고 있으니까 정리하십시오. 문제 58번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 나, 다, 라 그림을 보시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 라, 나, 가, 다 입니다. 자, 58번 문제 화재 관련한 문제인데 자, 여기서부터서는 우리 신체활동 지원 중에서도 안전관리 파트에서 지금 출제가 된 것이고 여기 이 단원의 출제 빈도도 두 개씩은 꼭 언급이 됩니다. 자, 여기에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문제 59번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벗겨진 전기 코드는 청테이프로 감아 사용한다. 2.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한다. 3.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4.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전기 코드를 잡고 뺀다. 5.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연기를 세척한다. 정답은 3번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자, 59번의 전기사고 예방 관련한 내용도 최근에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60번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본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 풍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정답은 2번 본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자, 60번 문제부터서는 자, 일단 또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요양보호 강론에서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단원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고 자, 이 단원은 범위는 넓으나 출제 빈도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61번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 채소를 먹게 한다. 2.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 식사 중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 한 번에 조금씩 더 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정답은 5번. 한 번에 조금씩 더 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자, 61번 문제는 삼킴장애, 연하 곤란 관련한 식사 돕기 방법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니까 정리하십시오. 문제 62번. 제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대상자의 기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자, 62번의 문제는 우리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외출 시 동행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죠. 문제 63번.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 2.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3.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 당분간 침대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5.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정답은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63번 문제부터서는 단원을 보면요. 요양보호 강론에서 치매 요양보호 단원에서 지금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단원에서도 평균 10개 정도 출제되니까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꼭 아셔야 되고 6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 중에서도 반복적 질문과 행동에 관련한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계속 나오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64번.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자, 64번의 문제는 우리 치매의 문제 유형 중에서, 문제 행동 유형 중에서 음식 섭취와 관련한 섭식장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도 꾸준히 지금 매번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십시오. 문제 65번. 시설 치매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4.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자, 65번의 문제 같은 경우에 치매 대상자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하는 방법이죠. 자, 이러한 문제도 지금 계속 꾸준히 반복되어 나옵니다. 문제 66번.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는다. 3.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 준다. 5.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 66번의 문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 유형 중에서 자, 문제 행동 중에서 배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배회도 아주 많이 나오는 반복적인 문제다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문제 67번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며 커튼을 친다. 2.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3. 밖에 사람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라고 말한다. 4. 기력이 없으셔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며 간식을 준다. 5.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2번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 준다. 자, 67번의 문제도 이제 우리 치매 대상자 문제 유형에서 자, 망상과 환각 이쪽 문제가 나오죠. 자,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아들이 보이는 환각, 환시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또한도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행동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문제 68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 놨어요. 3.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4.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5.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지요. 정답은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자, 68번 문제도 자,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중에서 자, 망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제 도둑망상과 관련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망상 관련한 문제도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십시오. 문제 69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2.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4.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5.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정답은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입니다. 자, 69번의 문제도 자, 우리 문제 행동 유행 중에서 자, 파괴적 행동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이 또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하십시오. 문제 70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4.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 계속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자, 70번 문제도 계속해서 문제 행동 유형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이 또한 계속 반복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 행동 관련한 문제들은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71번.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달력 만들기 2. 악기 연주하기 3. 선 따라 그리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
자, 71번 문제는 자, 인지자극훈련 프로그램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72번.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2.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꾸어 드릴게요. 3.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4.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5.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정답은 4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자, 72번 문제는 이제 단원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요양보호 강론에서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파트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 단원도 간간히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출제 빈도가 한 4, 5개는 꼭 나오기 때문에 특히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72번의 문제도 그 공감적 반응학인데 자, 이 내용도 이 사례형으로 해서 많이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문제 73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보기 1.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 단어 이외의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답은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자, 73번의 문제 경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또한도 잘 나오죠. 경청 방법. 자, 자주 나오니까 체크하십시오. 문제 74번.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널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다른 주제로 바꾸어 말한다. 2.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3.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한다. 4. 맞장구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5.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정답은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문제 75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2.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정답은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자, 75번 문제 붙어서 또 상황별 의사소통과 관련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 관련한 문제 또한도 자주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76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첫째,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둘째,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셋째,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보기 1. 행동장애 2. 시각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공간지각력장애 정답은 3번 이해력장애. 자, 76번 문제도 계속 반복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문제 77번. 시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대처할 때에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한다. 3.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미룬다. 5. 응급처치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처치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자, 77번 문제는 실기시험의 마지막 출제 단원이죠. 자, 요양보호 강론에서 응급상황 대처 단원이고, 자, 이 단원도 항상 출제가 평균 4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78번.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 손목 부위를 지압해 준다. 3.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4.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5.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정답은 4번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자, 78번 문제는 골절과 관련한 응급 처치 방법입니다. 이 또한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문제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턱을 아래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2.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넣는다. 3. 위가 팽창되도록 세게 숨을 불어넣는다. 4.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대 1로 한다. 5.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정답은 5번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문제 80번.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에서 5번까지. 자, 그림을 보시고 시간 드립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0번에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문제와 가슴 압박하는 자세, 이런 부분 전반적인 내용이 다 매번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길고 긴 80문제 풀이를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틀린 문제나 애매한 문제를 교재에서 다시 찾아보고 정리하시면 시험 준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한 이 정도의 난이도로 시험이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 반복해서 안내드리지만 집중적으로 다빈도로 출제되는 단원이 정해져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전까지 반복풀이 해보이소이. 앞으로 이후에 적중 모의고사 문제풀이 영상도 참고하셔서 박음질 하이소. 어린이들 모두가 시험 합격하기를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 기도합니다. 합격해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린이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